인천교회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양천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 귀국한 10대 남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주말 사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양정고 남학생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목동 지역 학원 4곳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학습 손실이나 격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강사 등 지역사회 내 공동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마을 강사와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부정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가맹점이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으로 먼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취재 기자에게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손성혜 기자, 이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목 일동에 사는 10대 남학생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5월 30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학생인데요. 이 남학생은 귀국한 다음 날인 31일 발열과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로가 검체 채취를 했고요. 31일 저녁에 양성 판정을 받고 서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거인은 엄마와 누나 2명인데요. 이를 오전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인천 교회 집단 감염 관련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양천 지역에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신월 상동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관련 확진자로 31일 양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편 양정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가족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양정고 2학년 남학생의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양정고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 학생이 목동에 있는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교육청이 확인해 보니까요.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원은 4곳이고요. 4곳 모두 현재는 임시 휴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4군데 학원인데 학원은 지금 휴원 들어갔고요. 방역 같은 거 다 한 걸로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학원은 일주일 한다고 저희가 연락받은 데는 한 2군데 되거든요. 네, 일단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접촉자들이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원 4곳은 모두 임시 휴원에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은평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평도 확진자가 나왔죠? 은평구에선 역촌동에 사는 20대 남성이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강북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강북구에 사는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전까지는 별도의 증상은 없었다고 하고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아버지와 여동생 2명인데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일 오전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63명, 이 중 은평구는 35명, 양천구는 29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의 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될 텐데요. 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동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수업의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함께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드셋을 낀 2학생이 나란히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학년 성희와 6학년 용현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지도 어느새 2달. 이번 학기에 한 번도 교정을 밟지 못한 남매는 어느 때보다 학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아요.
시간이 긴 거 많아요. 그냥 들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 보고 싶어요. 어려운 게 많아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몇 개는. 엄마한테 물어봐요. 안 되면 그냥 나중에 물어봐야 되고.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 그거를 소화를 한 건지, 수업에 대한 걸 얼마나 잘 알아들었는지 그런 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집에서 지도하는 부모가 있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들의 고민은 깊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온라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학생 2명당 마을 강사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강사들이 집에 있는 학생을 기관으로 데려오고 학생들의 수업을 돕는 것. 거리두기를 하면서 벽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좋아요. 집에서 혼자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같이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서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학습 지원이 단발적인 프로젝트에 그친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꼭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리고 꼭 학습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 주변의 센터들로 나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마을 강사와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한 코로나19. 학생들의 교육을 부모의 부담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정유통행위는 가맹점이 긴급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사례를 목격하거나 겪었을 경우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역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의원 발언 때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전의 일상 회복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달라질 일상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도 마찬가지겠죠. 양기열 의원이 은평구에 포스트 코로나 TF 구성을 제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은평구 의원 양기열입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시다시피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뭐 지금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그리고 또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게 생활 에티켓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도 회의도 많고 또 행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구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활 방식과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는 만큼 그것에 맞춘 행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비대면 행정이라든지 민원 절차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TF팀을 제안하셨는데요. 자치구에 포스트 코로나 TF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TF팀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하고 사업 부분이거든요. 예, 올해 전반기에 그 코로나 때문에 42억 정도의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되는 추경이 있을 때마다
사실 사업도 그리고 예산도 많이 변경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뭐 특히나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초로 1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멈춰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개선하는 업무를 TF팀에서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의 행정과 재정이 도입이 되면 인력이나 예산 증가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규 사업이 있으면 매몰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4차 산업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신규 사업이 생겨나는 만큼 그만큼 중단해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예, 그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참 많은 분들이 너무도 고생하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 의료진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리고 생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우리 모든 은평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확진 소식도 들려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리라 믿고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상회의와 같은 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회와 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이 새로운 행정 표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걱정도 생겼는데요. 택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갖고 안 들어오고 에탄올 뿌리고 좀 놔뒀다가 갖고 들어오고 근처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많지. 이렇게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직접 택배 기사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도 대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 앞에다 놓는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택배에 묻을 경우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의 전염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에서 택배가 배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역시 신선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물류센터에 들어오고 배송 직원들은 물류센터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를 받은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놓여진 소독제는 일상 필수품이 됐죠.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이 소독제.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정부의 승인,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사용 목적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소독제는 제품에 의약 외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함부로 사용하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의약외품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물을 소독할 때는 소독제를 천에 묻혀서 닦는 것이 좋고 스프레이형 소독제는 뿌릴 때도 뿌리고 나서도 환기가 필수입니다. 뿌린 다음에 10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3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그것이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노약자들처럼 취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원치 않은 독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10분간 소독제를 분사했을 때 공기 중에 소독제 입자가 150분 후에도 남아있고 2m, 3m 떨어진 곳에서 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곰팡이나 찌든 때를 닦을 때 쓰는 락스를 희석해 자체 소독제를 만드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농도의 원액을 물에 섞는 과정에서 휘발되는 염소가스는 피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과 환경, 안전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인데요. 양천구가 선정된 사업은 노상 주차장의 가로등을 활용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스마트 전기 모빌리티를 충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구는 3억 원의 국비를 포함해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2,800명인데요.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합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돕는 재기 지원 사업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신청이 1월부터 4월 기준 2019년 101건에서 올해 140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 420개 업체에서 800개로 2배가량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상암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임홍갑, 김한철 위원 등 지역채널 심의위원 등이 참석해 4.15 총선 선거 방송을 되돌아보고 뉴스 등 자체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뉴스 등 주요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 참여를 늘리고 지역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양천구가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11일까지 신정 4동에 위치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청년 1인 가구 8세대와 신혼부부 2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만 19세에서 35세 이하인 미혼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나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입주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